네, 3년 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서울 속에서 풀어야 할 수수께끼, 또 진실들도 쌓여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다음 주엔 대정부 질문도 예정돼 있어 여야 공방은 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과 함께 이 문제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 문제만 집중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귀순의 진정성이 좀 쟁점이었다가 결국은 또 흉악범의 추방이냐 강제 북송이냐로 또 번졌다가 가장 지금 최근에는 또 해당 어민들의 어떤 진술이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가 또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좀 지금까지 어떤 공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난 정부의 대북 관계와 이게 연동되는 문제인데요. 네. 실제로 우리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함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건 또 대한민국 국민의 문제라기보다는 북한에서 이탈한 북한 주민이 이탈한 후에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 것인가의 문제와 이제 연동이 돼 있는 데다가 네. 그다음에 지난 정권이 그 북한과의 정상회담이라든지 남북 관계의 어떤 그 개선이라는 어떤 외연적 모습을 위해서 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게 아닌가, 그 절차상의 하자가 심각한 게 아닌가라는 것에 이제 화두가 있고요. 네. 실제로 이 문제는 남북 분단, 미래의 통일 문제, 그다음에 그 탈북민과 관련한 불편한 현실이 하나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요번에 그 귀순을 원했던 탈북민들이 흉악범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붙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정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단지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못 받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하다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그 불편한 현실까지도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남은 문제는 지난 정권이 북한에서 내려온 귀순 어민들을 다시 북송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었으며 그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가. 왜냐하면은 강제로 북송하는 그 순간에 2시간도 못 돼 가지고선 청와대 인사와 국정원 인사가 굳이 판문점까지 가갖고 통전부 관계자에게 그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부산에서 열리는 그 초청장을 보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밝혀져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정 전 의원께서는 절차상의 문제, 그다음에 이전 정권의 어떤 대북관 그리고 탈북민의 현실까지 좀 짚으셨는데 뭐 제가 볼 땐 기본적으로 두 가지겠죠. 그러니까 강제 북송이냐 아니면 북송이냐. 그다음에 흉악범, 그러니까 살해를 한 흉악범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쟁점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의 여건이 너무 확실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과거 그 당시에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어떤 절차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왜곡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조각들을 들고 나오면서부터 이 조각 하나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조각 하나하나가 공격하긴 좋은데요. 하나하나가 그 조각 자체가 거짓이라고 판명이 되게 되면 여권이 주장한 내용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근저가 허물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주로 예를 들면 또 논란인데 뭐 군과 정보기관을 잘하는 여권의 핵심 인사, 뭐 정보 당국 관계자, 그다음에 복수의 정부 관계자. 다 익명으로 제기를 하게 되면서 뭔가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것처럼 제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지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럼 핵심은 뭐냐?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토론을 하거나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현 정부가 이 내용들을 공개할 수준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으면서 예를 들면 어떤 내용들이 있다라고 해서 흘리는 측면들이 있다. 전 그러니까 당연히 정쟁화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팩트를 믿는 게 아니라 여당과 야당을 믿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오히려 좀 정쟁화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시면 항상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걸 왜 시작했지? 제가 볼 때 나중에 이제 헷갈릴 것 같아요. 이걸 왜 시작한 거야?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는 좀 여야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료를 공개하고 네. 공개한 내용들을 여야가 확인을 해서 서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국민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 좀 그렇지 않게 되면 미궁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여야 각각에서도 좀 자료 공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료 공개, 나아가 국정조사 관련 부분은 잠시 뒤에 말미 여쭤보기로 하고 말씀하신 표현을 좀 빌었으면 조각조각이라고 하셨거든요.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 조각조각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얘기로는 이제 탈북 브로커였다라는 것을 국민의힘 TF
TF 단장인 한기호 의원이 또 이 얘기를 화두로 던졌거든요. 물론 잠시 뒤에 얘기할 권영세 장관과의 또 의견과는 조금 배치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 한기호 의원이 아마 그 태스크포스 단장으로서 네. 아마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탈북민들이 받은 제보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북한에서 온 태영호 의원이라든지 또 하태경 의원 그리고 네. 통일부의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는 흉악범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거든요. 단지 제가 한기호 의원의 이 주장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것은 네. 사실은 이들이 흉악범이냐 아니냐 문제를 그 논하면서 실제로 지난 정권에서는 흉악범이었다, 16명을 살해했다 그러는데 네. 그런 주장과 함께 증거가 없다라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증거를 그럼 남겨놨어야 되는데 몽땅 강제로 보내면서 배까지 소독을 해서 같이 선박까지 보냈거든요. 같은 논리로 국민의힘도 조심해야 될 것이 누구의 주장 또는 누구의 증언이라는 이름으로 흉악범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단지 탈북민들 나와서 몇몇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그 사람들도 직접 흉악범이 아니라는 것을 본 게 아니라 뭐 북한에서 내려온 또는 북한에 있는 사람의 제보에 따라서 그렇다 그러는데 이 일은 김 교수 말씀하셨듯이 사실이 중요한 거지 네. 제보, 주장, 그다음에 정치적 공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따라서 국민의힘의 다수의 입장은 흉악범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SI 자체는 공개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네. 이들이 들어와서 쓴 자소서라든지 진술서는 있고 거기에 자기네들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진술이 있다면 대체적으로 자기가 안 죽이고 죽였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관례를 볼 때 네. 흉악범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정설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일각의 세미나에서 나온 브로커다라는 주장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나중에 브로커가 아니라 흉악범이다라고 되치게 하고 싶은 심정이 있겠지만 네. 국민의힘과 정부의 입장은 이들이 흉악범이건 아니건 간에 적어도 법적인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강제로 더군다나 가게 되면 고문당하고 처형당할 게 뻔한 그런 사지로 몬 것이 아닌가에 방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태영호 의원도 살인자냐 아니냐 자꾸 여기로 가면 안 된다. 네. 그건 전제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을 한 것 같고 합동신문 자료를 보진 못했지만 살인했다는 건 본인들도 인정한 것 같다라는 태영호 의원의 설명도 있었고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카더라 통신에 휘둘릴 그런 당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민주당 또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카더라 통신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죠.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네. 본인이 2020년도에 자진 월북이 맞다고 하신 분이셨잖아요. 이 분과 관련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탈북자의 내용을 들으시고 살인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브로커라는 말씀이신데 브로커면 16명을 데리고 내려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브로커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네. 탈북자들을 탈북해서 한국으로 입국시키는 내용들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SI 감청 자료인데요. 그건 네. 뭐냐면 북한과의 교신 내용이겠죠. 교신 내용에서 아마도 16명을 살해한 사람이 지금 도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감청 내용들을 확인한 건데 이건 좀 한미연합사와 관련해서 좀 서로가 이제 양해 조항이 있으니까 그걸 얻기는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네. 합동신문 조서 같은 경우는 국정원에서 그걸 가지고 있을 테니까 제가 볼 땐 충분히 현 정부에서 그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태영호 의원 얘기처럼 아니 자기가 죽이지 않은 사람을 합동신문 조서에서 죽였다고 얘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그 국민의힘 또는 정부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루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하셨고 네.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는 게 뭐냐면 왜 2019년 그다음에 2020년에는 동일한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왜 동일한 증거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하고 있어에 대한
설명이 잘 안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자료 하나하나가 나오면서부터 조금씩 깨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해범이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태영호 의원은 살해범이 맞는 것 같다고 얘기했었고 합동신문 조서가 예를 들면 분리신문했는데 내용이 좀 틀린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권영세 장관 얘기에 의하면 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저는 자세히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일관된 입장을 말씀하지 않게 된다면 이거 국민의힘과 정부가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심이 더 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좀 반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합동신문 자료를 보면은 이제 각자 따로 신문을 했는데 실제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말은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 자료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 보도 자료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은 네. 단지 어떻게 죽였느냐, 몇 명을 죽였느냐에 서로가 다른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그 정론은 이 사람들이 흉악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합동신문 그 자료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네. 지금 카더라 내지는 뭐 그 소위 브로커 이 얘기는 지금 한두 사람 그것도 한기호 의원이 자기가 직접 주장하는 게 아니라 탈북자가 그러더라. 그런데 이미 그 많은 수의 의원들이 탈북민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제보를 받은 것이고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카더라 통신에 휘둘리는 국민의힘이 아님을 분명히 했고요. 3년 전하고 지금은 다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때는 오히려 언론에도 쉬쉬하고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흉악범이라 그러면서 테러범 수준으로 또 그 사람들을 호송하는 경찰 특공대에게 알리지도 않고 거기다가 국방부는 이거는 법의 규정에 어긋납니다 하는데도 몰래 보내려고 시도하다가 들켰던 그 일화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가가 그 정권에서는 밝히지 못했지만 지금은 진실이 무엇인가 진실 규명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네. 이게 카더라라든지 정치적 공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신속하게 수사에 의해서 사실의 근거에서 진실이 확인돼야 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네. 지금 아무튼 탈북어민 2명의 진술 내용이 조금씩 달랐다는 주장까지 얹어지면서 여야 공방은 격화하고 있거든요. 잠깐 또 여야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다시 두 분 의견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합동신문 결과가 의문투성이인데도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두 사람이 증언이 완전히 일치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시대의 역대 살인마라고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당당하게 그때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 추방이 아니었다, 강제 북송이었다 이런 증거가 있으면 내놓고 토론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권영세 장관 언급까지 이제 얹어지면서 여야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북송된 탈북 어민 2명 진술에 차이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하면서 어떻습니까? 뭐 통일부 내부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고 통일부 장관의 입장은 지금 시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통일부 내부의 자료를 보게 되면 네.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신문 조서가 공개되지 않은 이상 통일부 내에서는 적어도 두 사람의 신문 조서 내용이 일치한다는 자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네. 이것이 확인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려면 신문 조서 내용이 나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런 것도 아직 안 나온 상황에서 저희 TF 단장이신 한기호 의원이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의용 안보실장의 말은 거짓말이고 탈북 어민들이 얘기했던 신문조서는 예를 들면 사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상당히 잣대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 악마화했다고 얘기하는데 내용과 관련해서요. 16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 9명이다. 15명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9명이나 15명을 죽인 사람은 예를 들면 희대 악마, 살인마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접근 자체가 좀 이상해요. 또 하나는 2명의 인권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 국민이라고 하면서요. 헌법상으로 16명의 죽음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측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인권에 대해서 일관된 잣대를 가지고 계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사실을 공개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말을 하지 않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한기호 의원이 아까 그 세미나에서 그 몇몇 탈북민들의 증언을 근거로 해가지고 브로커 얘기를 한 것은 조금 그 경솔한 측면이 있지만 네. 정의용 실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은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그 합동신문의 자료가 물론 죽였다라는 총론에서 일치할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얼마나 이런 그 강론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일치한다라고 얘기한 거는 분명히 거짓말이고요. 또 정의용 실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 법에 근거하여 북한으로 그러니까 보냈다라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법에 근거했다면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탈북민과 관련된 법이 북한 이탈 주민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비정치적인 흉악범이라든지 또는 테러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해갖고 귀순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지금 사람을 죽인 북한에서 사람을 죽이고 와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불편한 현실에 대해서 이미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흉악범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수사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거기에 근거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왜 그렇게 서둘러서 보냈느냐. 심지어는 지금 북한에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국정원에다가 흉악범은 강제로 북송할 수 있느냐고 문의를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대한민국 법에 근거해서 보냈다는 정의용 실장의 말은 거짓말이 맞고요. 그다음에 윤건영 의원이 이런 말을 해요. 강제 북송이었다, 추방이 아니었다 그러는데 근거가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추방을 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구민주당 인사들은. 네. 근데 추방을 왜 북한에다 합니까? 북한에 가면 뻔히 처형당하고 고문당하고 모진 실현을 당할 걸 알면서 아무리 흉악범이라 한들 아무리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한 사람은 1990년대 인권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이건 추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제3국 추방을 고민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떳떳하게 공개해야 됐었는데 쉬쉬하다가 나중에 그 메시지가 카메라에 잡히면서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통일부에서 지금 통일부의 직원들 중에 3년 전에는 이 소리 하다가 지금 딴소리 하는 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일부의 주장들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통일부 스스로 해결하십시오. 왜 3년 전에는 실제로 강제로 끌려갔다라는 소리를 못 하다가 이제 와서 동영상을 내고 이제 와서 사진을 공개합니까? 사진 공개가 잘못됐느냐? 아니죠. 늘 귀순시킬 때 또는 그들 스스로가 북한으로 가겠다고 한 사람들 사진 다 공개했어요. 3년 전에 안 한 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한 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뭐 정무적으로 뭐 현 정권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려고 한다라는 음모론을 제기하는데 아시다시피 이거 아무리 얘기 나와봤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올라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실이 있다면 밝혀야 되는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엠네스티도 그렇고 휴먼 라이트 워치도 그렇고 어떻게 이런 대한민국에서 백주 대낮에 이런 일이 있느냐 하고 흥분하면서 분노하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러니까 다음 제가 볼 질문 땐 드릴게요. 네. 제3국이 받을까요? 네? 제3국이 받을까요? 16명을 살해한 사람 받을까요?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 이건 좀 논쟁이 될 대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일부에서 이 건만 추방이라고 했대요. 북송이 아니고. 추방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출입국 관리법상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난민법상의 문제로 판단을 했을 거예요. 흉악범이기 때문에 입국을 금지하겠다. 이런 부분이죠. 그다음에 범죄자이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 사람이 외국인이냐? 우리 법에 걸리지 않느냐 그러는데 우리 법상으로는 우리 국민이기도 맞습니다만 헌재 2005년 대법원 2004년 판시에 의하면 소위 북한도 외국에 준하는 것으로 또 북한 주민도 외국 주민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시들이 나와 있어요. 좀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쟁이 될 대목인 거지 명확하게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왜 안 받았냐라고 하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이고 네. 그걸 고려해서 아마 통일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추방이라고 얘기를 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계속 좀 얘기하는 게 뭐 이 정부가 빨리 보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21회 북송이 있었거든요. 근데 북송한 기일이 3.7일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15회 있었어요. 3.3일이에요. 네.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북송을 빨리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발적 북송자는 빨리 보내겠죠. 근데 문제는 귀순의 진정성을 파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증빙 내용이 있었는가에 대한 논쟁이 분명히 붙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좀 일회성이 있다는 거죠. 적어도 16명을 살해한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이탈 주민, 아직 뭐 이탈 주민이라고 제가 뭐 규정한 건 아닙니다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감청 내용들을 국방부에서 감청을 해서
뭐 국가안보실의 위기관리센터나 네. 또는 아니면 국정상황실에다 보고를 미리 했겠죠. 그러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원에다가 아마 타진을 해봤겠죠. 만약에 이런 사람이 내려오게 되면 네.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 이건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국가안보실이나 이런 데가 이걸 갖다가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전 이 내용 가지고도 예를 들면 북한이 미리 알려줬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 제가 볼 때 이것도 계속 모든 내용들을 정책으로만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청와대에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SI 감청자료 같은 경우는 보고를 네. 받다가. 자, 제가 지금 잠깐만 네. 빨리빨리 그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청와대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국정원보다 먼저 알고 있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방을 그럼 제3국이 받겠냐 그랬는데 바로 그거예요. 제3국이 받든 안 받든 간에 그런 절차를 왜 안 했느냐라는 거예요. 추방을 받고 안 받고는 제3국의 문제인데 제3국이 안 받으니까 북한에다 보낸다는 게 지금 앞뒤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다가 2005년 이래 북한도 역시 외국에 준해서 처리를 한다 그랬는데요. 네. 그렇다 치더라도요. 우리는 북한하고 범죄자 그 인도 조약이라든지 그런 자체가 맺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 스스로 재판할 수 있어요. 또 그런 사례가 2014년에 있었어요. 탈북민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고문 방지라든지 난문 협약에 근거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북한에 보내는 거는 인권 말살이고 몰 인도주의적인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꾸 박근혜 정부 때 21회 북송, 이명박 정부 때 몇 회 북송 이렇게 이해하시는데요. 그 북송은 자발적으로 나 북한 가서 살래요 한 사람 북송한 것이지 나 여기 있겠어요. 거기 가지 않겠어요 한 사람을 강제로 보낸 예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람들이 내려오기도 전에 이미 그 국정원에다가 이 흉악범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을 뿐만 아니라 네. 그때 자료를 보면은 이미 남한으로 가려고 지금 작정하고 내려온 자라는 말이 있대요. 그런데 네. 그런 사람들한테 귀순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네. 너무 자기적이지 자, 않습니까? 네, 제가 이 탈북 어민 관련해서 지금의 어떤 쟁점, 논쟁을 좀 그대로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개입하지 않고 쭉 들어봤는데 두 분의 어떤 논쟁 속에 이번 쟁점이 다 들어 있습니다. 쟁점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됐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SI도 얘기하셨고 합동신문도 얘기하셨거든요. 마침 또 여야 안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태영호 의원도 그랬고요. 윤건영 의원도 모든 의혹을 해소하려면 자료 공개만이 정답이다. 물론 조금 결은 다릅니다만 한쪽에서는 합신을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합신 보고서 포함해서 SI까지 포함해서 국민께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해야 된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적절한 방식, 국정조사 포함해서 어떤 방식이 된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볼 때 일단은 국정조사를 들어가기 이전에 네. 국회가 개원이 됐지 않습니까? 정보이든 국방이든 자료를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안이 이렇게 중대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인권 문제가 중대하다고 얘기하면 네. 저는 한미연합사 차원에서도 SI 자료에 대해서 어떤 내부에서 이거 갖다 공유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동의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 SI 자료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기준의 진정성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SI, 북한군 내 서로의 교신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해군의 조치 사항입니다. 해군이 소위 그 이틀 반나절 동안 계속 내려오는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해군이 예를 들면 귀순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계속 밖으로 다시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귀순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 해군이 갔을 때 계속 도망 다녔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고, 결론적으로 그 마지막 날 잡았을 때도 특전단을 투입을 해가지고 납포를 하는 형식을 왜 취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네. 부분.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정경두 장관 말에 의하면 납포가 돼서 오는 동안에 귀순 의향을 한 번도 밝히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이걸 좀 확인해 봐야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합동신문 조서, 그래서 분리신문 조서든 이 내용,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여야 정보위든 네. 아니면 국방이든 의원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서로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아마 제가 볼 땐 서로 확인하더라도 보고 싶은 거 봐서 나와서 말씀하실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증거들은 몇 가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적어도 그런 어떤 증거 위에서 토론할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은 아무런 증거 없는 상황에서 토론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난 다음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에 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해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나라라고 얘기한다면 인권에 벗어난 일이거나 아니면 민주적 절차를 어긴 일들이 확인된다면 전 당연히 그건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아니면 검찰 수사든 거기에서 나온 위법사항에 대해서 처벌받는 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또 반대예요. 그런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현 정부는 예를 들면 어떻게 이걸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변을 하셔야 돼요.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김 전 행정관님 말씀 들어보면 꼭 국정조사까지 시간 걸리는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원구성도 됐으니까 정보위나 뭐 국방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하셨거든요. 자료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건 여야가 지금 일치하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속내는 다르다는 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아까 네. 문제 제기한 거. NLL 상에서 왜 도망갔느냐 그랬잖아요. 들어오는데 당시 해군이 사격을 했습니다. 이게 경고 사격인지 조준 사격인지 모르지만 사격을 하니까는 움찔해서 피했지만은 그렇다고 북으로 가지 않고 계속 내려오기 위해서 이틀을 거기 머물렀다라는 건 이미 기사화돼서 나온 내용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따라서 그 검찰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의법 조처해야 돼요. 이게 법률이라든지 특히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필요가 있고요. SI를 공개해야 된다. 저도 심정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지금 SI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지금 오남용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해요. 왠지 아십니까? SI 자료 쉽게 공개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자꾸 SI 공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는요. 해수부 직원 그 월북 운운할 때도 SI의 그 보면 다 나와 있다 그랬는데 나중에 무슨 말이 나왔냐면 SI 7시간 동안의 자료 중에 월북이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올랑말랑 했는데 실제로 SI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도 이 SI 자료 제 맘 같아서는 다 공개하고 싶은데 실제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SI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면서 지난 정권에서 정말 자료를 공개하기를 원하고 또 실제로 모든 것이 다 밝혀지기를 원한다면은 왜 미국에 간 전직 통일부 장관하고 전직 국정원 장관은 왜 들어올 생각을 안 합니까? 어찌됐든 자료 공개와 관련해서는 교수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일치한다는 점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약간 각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에서는 계속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SI는 안 되는 거예요? 전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대통령 기록물을 그렇게 예를 들어 겹겹이 쌓아서 공개하지 못하게 한 거에는 법률적 취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적어도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합의해야지만 공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건 그만큼 기록물의 보안성도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네. SI도 마찬가지죠. 저도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료 그걸 한번 공개하게 되면 공개 루트가 공개되기 때문에 다시 다 바꿔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쌍방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계속 정쟁만 하고 있으니 국민들 같은 경우는 둘로 갈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전 그런 측면에서 대외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보위든 국방위든 거기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 내용들을 공개를 한다면 저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자세히 서로 다 이렇게 합의하면 돼요. 이 선까지만 공개하겠다. 좀 그렇게 안 하면 그냥 계속 예를 들면 이런 뭐 말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의원님 아까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해군이 조치한 상황 자체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해군이 나와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설명을 해서 무엇이 맞는지 얘기를 알게 되면 의원님 말씀이 맞거나 아니면 제 얘기가 맞거나 그러면 의원님 말씀이 맞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 정부가 전 정부가 거짓말하게 된 것이고 제 얘기가 맞다고 얘기한다면 전 정부가 사실을 얘기한 네. 거겠죠. 네. 네, 사격했다는 건 관계자가 얘기했고요. 지금 다 일치하고 특히 마음에 드는 부분 대통령 자료 공개하라 그러는 거. 지금 민주당권의 인사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억울하다면 다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구민주당 인사들이. 네, 정호김 전 의원께서 마음에 드는 언급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점점 더 길어지면 피로도가 높아질 사안이기 때문에 또 마침 다음 주에 대정부 질문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또 김종우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